공부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물리쌤. 나 그냥 물리쌤 있으면 물표 TV 구독과 좋아요. 근데 아니야.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너가 공부를 아니,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를 제가 세페이지를 공부해왔어요. 나 공부 안 했어. 선생님. 우리도 방학 끝나기 전에 시험 한번 볼까? 근데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과학 공부 처음 해봐요 여기 와서. 쉬워요. 과학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과학학원 되게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되게 몇 번째지? 전 수학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 수학은 얘가 세 번째고 과학만 두 번째고. 자, 나 수학 여기 6번째고 과학 4번째인데. 선생님 저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세요. 와 공부 왜 이렇게 많아? 어때요?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생님 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희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질문할게요. 카톡에 검색하면 돼. 카톡에서 뭘 검색하면 오픈 되냐면 채팅이요? 무표 뜨던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와요. 아이디요? 네. 물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우리 했나요? 연습했어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LBA 얘기까지 끝냈나요? 엘베요? 자, 아미가 이해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 나 왜 굉장히 안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진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이 있어요. 가도. 자,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재밌다. 자, 뉴턴의 세상에 되게 자, 운동 제2법칙. 자,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을 우리는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선생님 일부러 돌아가게 설치하신 거예요? 아, 저 아닌데. 쌤 지나가면서 치신 거였죠 아까? 아니야, 내가 안 쳤어. 겸아 손대지 마. 야이 77번. 어쩌라고 이 나누기면요? 딱 맞지 않아요? 안 맞네. 역시 맨날 뒷사람 했는데. 근데 나 이나누기 0이라 했어. 근데 나 생각해볼까 근데 2분의 1이 맞지 않아? 근데 진짜 1은 아닌 것 같아. 이 나누기가 2대 1이죠. 야,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쪼개. 그러면 두 두 개를- 개짜리를 두 개로 쪼개면 2분의 1짜리가 나와. 아니 그냥 분의 자리 다른데 되잖아. 하나를 이루나누어. 답답하. 자,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얘는 가속도에 관한 법칙인데, 자, 말로 전체를 설명해드리고 부분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는 자, 질량의 반비례하고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 자, 이렇게 쓰는 식을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정의는 뭐야? 정의요? 어? 정의는요. 어? 그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정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면 가속도. 가속도. 가속도라는 것은 왜 가속도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하지. 더해지는 거 아니야? 어?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건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되고.
속도가 변화하는 거. 그래서 그 변화량을 자 변화량의 비를 가속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에 질량이 m이나이가 있어요. 이쪽에도 질량이 m이나이가 있대요. 같은 질량을 갖는 물체였어.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에는 이 힘이 작용했고 얘는 이런 힘이 작용했고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까?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자 뒤에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물체가 갖는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한다? 힘의 크기. 그렇지. 힘이 크게 비례한다. 자 이때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가속도 A는 F에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관계를 얘기해보죠. 이것도 그래프 관계가 보고 갈까? 그래프 관계를 살펴보 이렇게 나타나요. 이쪽에 힘이 있을 때 얘 가속도가 있다면 무슨 관계 같지? 무슨 관계? 뭐라고요? 가속도 힘이 있어. 어떤 그래프 그려줘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비례 이렇게 그래프? 접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순간. 반비례 그래프. 그건 어디서 나타나는 그래프야? 이 식관계를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아 직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반비례요. 지우가 얘기해봐. 반비례요? 아니, 아니 네가 정비례니까 얘기한 거. 정비례니까 직선.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시간 가속도와 힘의 크기에 관한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를 한번 살펴보자. 질량과 가속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어떤 관계를 갖게 될까? 여기 스몰 m인 물체가 있고 여기 라지 m인 물체가 있어요. 우와. 쉽게 표현해서는 탁구공이 위에는 볼링공이라고 해보자. 겸이 보니까 머리가 보이는 것 같아. 되게 왜 이렇게 제 동글동글 77번이에요. 어? 77번. 뭐가 77? 오늘부터 치기 싫어요. 네, 이제부터 77번이라고 그러시죠. 여기는 진짜 많고. 네, 기하 문 저희가 수학 때 기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희주쌤은 이거 문제 77번이 동그라미가 한 4개 정도 있는 그림이었는데 윤경을 잘 맞다고 했어. 그 동그라미에 동그란 게 안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위 하나 더 있고. 그냥 윤경이에요. 귀엽겠다. 왜 끄덕여? 이게 되게 귀엽잖아. 잘 아시네요. 아니 뭐야? 손은 길쭉길쭉하고 머리는 동글동글하고. 저는요. 그리고 지금 지우가 그랬어? 밤이 너는 개라니까? 걔 누구였지? 아, 아니. 안 닮았어요. 닥터스런 봐. 안 닮았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저딱 선생님 말해주시자마자 머릿속에 한 스쳐갔어요. 그게 뭐야? 자,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똑같지? 네. 키도 조그맣고 아니. 안경 쓰고 눈 동글동글해갖고 밤이 보라색으로 우리 음식하는. 걔가 가끔 똥을 꼬챙이에 끼고 뛰어다니는 귀여워 되게. 자, 그리고 그거 한참 만화 유행했을 때 닥터스런트 한참 유행했을 때 부채에 똥부채가 있었어. 있어요 지금. 지금도 있어? 그게 아리부채야. 똥부채. 그걸 붙이면 왠지 똥냄새 날 것 같지 않니? 자, 여기에 이런 게 있대. 자, 여기에 빨대를 이용해서 똑같은 세기로 힘을 불어넣을 거야. 그럼 탁구공은 어떻게 되니? 더 많이. 슝 하고 가버리겠지. 그치? 얘들에게 같은 힘을 줬어. 그럼 슝 하고 가버리겠지. 볼링공은 어떻게 될까? 같은 힘을 줬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안 움직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는 질량과 어떤 관계를 갖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반비례해서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도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되실 수가 있어요. 가속도 A 제곱이래. 뭐라고? 그러면 아리야? 뭐라고? 아니야. 내가 뭔가 했다니까. R이면은 뭐야? SK 맞아요. R이잖아, 그치?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아리아 부르면 뭐라 해요? R이야 그러면은 그거 일단 집에 있어요. 모두가 딱 나와. 그거 알아. 뭐라고 그 집에 대답해요? 있어요. 7번 틀어줘. 그럼 7번 틀어줘.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우리 집도 있어요. 음악도 틀어줘요. 음악도 틀어줘요? 아리아. 근데 라디오 근데 틀어주고. 네. 유튜브 틀어줘 놓고서는 유튜브는 안 돼요. 미리 듣기만 딱 해준다던데. 네, 미리 듣기 1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되더라고요. 어? 인터넷 들어가시더라고요. 인터넷도 돼?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나타나면 미끄럼틀이요. 되겠지? 네. 근데 A가 감소할수록 맞네. 그냥 자기 귀여워. 가속도 크다는 얘기지. 자, 이때 특별한 자 안에 접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될까요? 이게 힘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x 일정한 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일정할 때 자,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가 질량의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식을 합쳐보도록 할게. 자, 물체의 질량. 자, 힘의 크기.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보자.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 관계를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앉아서도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춤을 추고 있구나. 춤 안 췄어.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그래. 사연이. 지우 너무 자. 귀여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다. 아기 검도. 선생님 눈에 유경이가 귀여워. 자, 쟤왜 이렇게 좋아해? 가속도 A라는 녀석은 M의 반비례하고 F의 비례하는 관계지. 이게 바로 좀 전에 했던 가속도 법칙에 관한 전체 식관계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얘에서 비례상수를 쓸 수가 있겠지. 비례상수를 K라고 하지. 그럼 등식으로 바뀌겠지. K 곱하기 F분의 F라고 썼대요. 자, 이 식을 F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F는 또 다른 비례상수 K 프라임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겠죠. K보다 MA. K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K와 역수관계가 되네, 그치? 그래 안 그래? 역수관계야. 이때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써요.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요. 그때 힘의 단위를 뭐라고 하자?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뉴턴. 뉴턴이라고 읽어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 경우에 K 프라임 값은 뭐라고 약속해서 쓰기로 한다? 1이라고 쓰기로 한다. 저게 n분의 f 곱하기 k예요. a는? 네, 조금 들었어? 그럼 아니요. K도 1인 거죠? 왜? 꺼졌어? 아니요. 근데 왜? 그냥 물표티 K도 1이에요. 어? 그럼 K도 1인 거예요? K를 뭐 그때 1이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는 MA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엄밀하게 얘는 방향을 갖고 있어서 방향까지 표시해 줄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도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단위를 뉴턴이라고 하고 이 값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게. 자,
이 식을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관한 식, 즉 가속도의 법칙에 관한 식이라고 하고 얘를 특히 뭐라고 불러? 얘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 아 맞아 했었던 거. 그러면 얘랑 그 관성력이랑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 관성력이 얘로부터 비롯돼.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F는 MA라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 이 식은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 식에 대한 간단한 연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힘들어. 담이 아가는 왜 힘들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선생님 무슨 일?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가 우리 담이가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 저희 집 강아지 뿔 뜯어 먹어요. 그때 저런 소리 나지. 지야 그때 저런 소리 나지. 그런가? 아니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주말 아니야다며. 너가 하도 없어요 나보고 아 살고 주말에 있으니까 스포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완전 공부하라고 했더니 새벽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있지. 나는 생각이 있는 여자야. 생각이 있는 것 치고는 왜 새벽 공부했을까 시험 보는데. 아니 미쳐버리겠어.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귀여워. 담이야 네가 그 얘기한 게 너무 웃겼어. 뭐야? 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없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연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인데요. 이 면 위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에게 크기를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어요. 크기를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 되었대요. 이때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15. 자, F는 MA라고 쓸 수 있죠. 네. 따라서 5 곱하기 3이 돼 버니까는 15 뉴턴이라는 힘이 된 거예요. 이해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자, 이쪽에 자, 뭐가 있어?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때 이 물체에게 우리 힘이 작용했다고 해요. 15N의 힘이 작용했더니 물체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요.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가는 물체 질량은 얼마가 돼버리죠? 5kg.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5g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요. 얘 곱하기 천 얘가 그램이라고 얘예요? 하면 되니까. 얘 곱하기 얘가 얘예요? 그렇지. 여기 써 있어. F는 MA.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3분의 15가 되니까 얼마? 5kg이 되어버려요. 자, 화면. 근데 방향이 무슨 방향이 바뀔까? 아니 방향이 바뀌면 저게 마이너스가 될 수. 그렇지요. 네. 자, 여기에 엄청 귀여워. 15N이 있어요. 자, 이때 질량이 5kg의 물체에게 이런 힘이 작용했더니 물체는 가속도 A를 갖게 되는데요.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3m/s 제곱이요. 자, 얘는 얼마? m분의 f가 되겠죠. 네. 따라서 얘는 5분의 15가 되니까 얼마? 3m/s 제곱이라는 얘만 식이 되어버렸다. 그럼 저걸 3km/s 제곱이라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틀리지요. 왜? 당연한 거 아닌가? 아마 자, 그러면 자, 이 운동 방정식의 연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이야.
딴 거부터 할까? 아니요. 그래. 어려운 거 나중에 하고 자 4번부터 하자. 어차피 다음 챕터에 있어. 다음 챕터에 있어서 작용 반작용 한 다음에 다음 챕터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내용을 다루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도록 할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윤겸아 안 귀여워. 야 귀엽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 우르륵 우르륵 할 때 귀여움이 다 사라졌어. 귀여움이 우르륵 우르륵 사라졌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야. 뉴턴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해. 자 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무슨 법칙이라고 해?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어떤 잔잔한 물결이 있더라. 잔잔한 물결이 있어. 자 여기에 배가 가만히 놓여 있어. 이 배를 1배라고 하자. 배가 비워졌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말뚝만 있고 사람이 안 타고 있어. 건너편에 또 다른 배가 있어. 저기 손잡이 같은 거야? 이 배는 2배야. 이게 되니까 말뚝이 무슨 역할을 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 이때 말뚝에다 밧줄을 내서 2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얘를 잡아 당기게 될 거야. 자 1배의 질량은 M1이라고 하고 2배의 질량은 전체 질량을 M2라고 이야기하자. 스몰 M이랑 같이 M이라고 하는데요. 자, 1이 M1 2를 잡아당겨요? 라고 할 거야. 어? 1이 2를 잡아당겨요? 아니 M2가 2가 1을 잡아 당기는 거지. 자 이때 자 2배는 1배가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당겨주는 이 힘을 2배가 1배를 당기는 힘이다라고 할게. 그래서 1배는 점점 앞쪽으로 진행해 오겠지. 네. 이때 1배가 갖는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 왜? 힘이 작용하니까 질량이 생각 가속도가 같겠지? 자, 이때 1배가 움직일 때 어느 1임의 시점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할게. 오케이? 얘는 가속도를 갖는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뭐가 V1이라고요? 응? 뭐가 V1이라고요? 얘가 갖는 임의 시간에서의 속력.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 얘가 이동한 거리를 x1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렇게 비교해. 자, 이때 2배는 가만히 정지해 있겠지? 아니요. 왜? 따라 움직일 거예요. 다른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까? 아니요. 그럼? 앞으로. 두 개가 서로 서로 다른 방향. 움직이겠지. 살펴보니까 자 1배가 2배를 당기는 동시에 1배 역시 2배를 당기고 있대. 이때 두 힘의 관계, 즉 1배가 2배를 당기는 힘은 2배가 1배를 당기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힘의 관계를 뭐라고?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그럼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럼요. 여러분들 벽을 한번 밀어봐요. 내가 밀면 오히려 내가 벽에게 밀려나가겠지. 맞아요? 안 밀어나요. 벽이 질량이 엄청 크잖아요. 저 안 밀어나요. 자기야 하지 마. 벽 밀린다. 저 안 밀어나요? 자. 아니 안 밀려나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이때 역시 2배도 힘을 받게 되니까 얘도 가속도를 갖겠지. 네. 어떤 가속도? A2. 속도는 V2. 자, 그 다음에 얘는 X2를 갖게 되는 거야. 흔들렸다. 그거 치는 거 조민이가 아니고 당겼잖아. 줄을 당겼잖아.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잘 나와요. 아니, 당겨서 흔들렸다니까. 아 건지지 마 그냥
너네가 복습하는 말 선생님이 이거 안 올려도 상관없어. 안돼. 너네들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거지. 선생님 안 올려도 상관없어. 근데 제가 유튜브를 못 봐서. 선생님 올리는 거 굉장히 귀찮아. 매일 수업하고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서 너네가 안 올려도 돼. 결석자 없으면. 근데 다만 담이가 꼭 그럴 리는 없지만 공부를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아니 할 수도 있어. 제가 부족해서 합니다. 저 해요. 저 해요. 해요. 아 해요. 제가 유튜브를 못 봅니다. 아는 것 치고는 시험 부담이 뻥 따시네. 아니. 아는 것 치고는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아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조용히 해.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부임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지? F1, 2라는 녀석은 F2, 1과 같겠지, 그지? 자, 그리고 F2, 1이라는 녀석은 M1의 계좌 중에서 M1, A1이 되고 F1, 2라는 녀석은 M2의 계좌 중에서 M2, A2가 되는 거지. 그래요?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1, A1이라는 녀석은 M2, A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A2분의 A1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M1분의 M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지? 둘이 이렇게 이동해 와서 얘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치? 이때 갖는 가속도가 각각 A, 충돌 직전에 얘들이 갖는 속도가 V1, V2. 충돌했을 때까지 얘가 이동한 거리를 x1, x2라고 한 거야. 이해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V2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대. 아시겠어요? V2분의 V1이라고 쓰게 될 때. 자, 한편 이 V2분의 V1은 이런 관계인데 그래. 일반적으로 가속 운동하게 되면 V 곱하기 T가 A 곱하기 T가 V가 되지. A 곱하기 T가 V가 되는데 충돌 직전에 얘들이 갖는 속도는 시간이 같잖아. 그래?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따라서 V라는 녀석이 가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비례 관계로 식을 써준 거야. 자, 한편 얘들이 이동하는 거리 x라고 얘기하면 x는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써. 처음 승력 0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조금 느렸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야. 저는 굉장히 그래서 얘는 잘 나오는 말은 선생님 지금부터 신경 안 쓸게. 맞아. 너네가 저 보는 거니까 나는 물고기 팬이에요. 아니. 자, 얘는 A가 이렇게 비례해. 안 나오고 안 올리면 되죠. 특히나 유튜브 애들이 선생님 욕하는데 왜요? 하루에 요즘 하루에 평균 약 40기가 정도 올리고 있거든. 네. 근데 여태까지 올린 파일을 다 합치면 지금 거의 1000개란 말이야. 하나당 평균 8기가야. 1000개 곱하기 8기가 하면 하도 엄청나게 잡아먹었지. 발 들어가 있대. 하도 엄청나게 잡아먹었어. 그래서 욕할 것 같아. 누가요? 좀 지워주지 이런 거. 유튜브. 유튜브에. 쌤이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돈 안 내면 무료잖아 지금. 자, 선생님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해놔도 다 못하는 분량일 거야. 선생님 외장 하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가 하나만 2테라고 나머지는 1테라거든. 지금 합쳐갖고 5테라밖에 안 되잖아. 5테라인데 8기가 곱하기 1000개면은 8테라가 필요하잖아. 근데 물표 TV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하나도. 인기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데는 뭐가 돼? x2분의 x1이라고 쓸 수가 있대. 이 식은 작용 반작용을 대표하는 엄청나게 모르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식이라고 해. 잠깐만요. 넥스 제곱.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디다 써먹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문제는 인천시 수학과 경시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경기도 수학과 경시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저희가 그걸 맞출 수 근데 V2분의 V1이잖아요. 네. M1분의 M2였고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면은
mx2분의 x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노란 박스 친데 x2분의 x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2분의 원원은 투투투 이렇게 됐다는 거지. 질량 빼고. 아, 아 지우시면 안 되죠. 아니 x 마이너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오아리 소리로 알아듣자. 지우시면 안 돼요. 아리가 말을 잘 못해. 아니 저 아니 아니에요. 아리 이슬이슬이. 얘들아 좀 웃자. 아니 실토하는 거 아니에요? 가미야 막간에 나와서 춤 한번 춰들어. 괜찮아. 너 여기서 하이포이. 맨날 휴대전화를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그 팀에 출연할 기회야. 안 이런 기회 흔치 하고 않아. 싶긴 한데. 경기도 하고 싶어? 아니요. 둘이 나가서. 내가 하나에 저희도 커플로 나가 해봐. 커플로. 근데 윤겸이 저보다 키 작아요. 커요. 저거 했잖아. 아니야. 나 캐노프 신고 있잖아 둘 다. 자 똑같이 그럼요. 내가 너보다 커. 도토리를 아 내가 너보다 커. 도토리스에 옆 나와서 춤춰. 내가 제일 키 진짜 그래도 돼요? 어. 아, 네 하고 싶긴 한데. 둘이 그룹을 결성해. 도토리스. 도토리 해빨래 도토리. 너희 둘이도 좀 이렇게 싫어 커플 혼자. 싫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둘이 춤을 못 추니까 제가 이거 맨날 목소리 낼 텐데 저는 겁나 몸치에다가 잘 춰. 저 댄스 노래도 못 하는 불러요 너 댄스 잘해? 오. 저 피아노만 칠 줄 알아요 나머지 음악은 그걸로 뼈 춤밖에 못 춘다고? 아니요 저 악기 몇 개 빼고 아무것도 할 줄은 없어요 리코더, 캐스트, 리코더랑- 트라이앵글. 피아노까지는 저 기계 잘 만져요. 오카리나. 오카리나 할 줄 알아? 저 바이올린이라고 써요. 아 저 뭐야? 오카리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하는 게 많아?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피아노 가지고 소나타 찍었어요 저 스포츠는 진짜 자신 있어요. 저 다 잘해요. 저 스포츠는 최악이에요 그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 저 발레 잘해요. 잘해요. 국기 스포츠. 저 전공했었어요. 저 축구랑 축구. 스노보드랑 스키랑 아니야. 다 잘해. 발레 하지 말고 앞으로 엄마 빨래를 도와. 아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빨래를 안 해봤어. 세탁기가 해주잖아. 저 빨래 안 개봤어. 너 그거 돌리고 하는 거. 개보면 되지. 집안일을 엄마 일을 좀. 학교 실컷 시간에 배우는데 빨래개는 거 엄마 집안일 하지 말래. 그냥. 와 부럽다. 그럼 공부를 더 해야지 넌 평생 그런 거 배우지 말래. 부럽다. 그러다만 해야 되는데. 그럼 아니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 안 시키는 남자 만나래. 절대 평생 그 집안일 하지 그럼 말랬어. 엄마가 그 생각이신가 보다. 뭐야? 감히 씹안 보내시고 오. 아니 저는 독신주의자라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비혼주의자야. 네. 그건 집안일 네가 해야 되는데 어? 독립을 안 하겠다고 아니,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벌어서 일한 아주머니 그거지. 되면 되지. 오케이?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 아니 공부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도박? 그치? 그럼 뭐하게 도박하게? 오케이. 막하게. 자 그러면 자 연습 문제를 하나 맛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자 아이스링크가 있어. 오 스케이트장이야. 저 피겨 스케이트도 했었어요. 자 스케이트 한 번도 여기에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어요. 저랑 올라갔다 오셨다. 나 피겨 했었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만뒀는데. 질량이 45kg인 다미가 있어. 45, 아 줄여주세요. 45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아니 45kg 아니에요. 질량이 60kg인 지우가 있어. 저 60이야. 말이 안 돼. 그냥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저 줄여주세요. 아 줄여주세요. 너무 아 줄여주세요. 자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좋아서 그래. 자 이때 둘 사이의 거리는 자 얼마나? 네, 손잡고 있지. 30cm만큼 자 떨어져 있어. 손잡이 아니라 손뼉을 대고 있어. 60. 자 이때 밀어낼 거예요 지우가 쭉 하고 밀어냅니다. 감이 싫어. 쭉 밀어내. 쭉 밀어내서 손이 떨어지기 직전에 둘은 뒤로 밀려나겠지. 나 너무 네. 불쌍해.
자, 지금 60kg. 밀어나. 60. 아니 쌤 60kg 좀 심했잖아. 45kg도 심했어요. 자, 이때 손이 떨어지기 직전 맞는 것 상태가 이렇게 돼 있대. 45kg. 이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큼 돼 누구 있대? 이렇게 하지 말라. 65cm만큼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자, 저 식을 활용할 거야. 하지 첫 말라. 번째, 뭐 이래 있었는데. 첫 번째, 둘 사이에, 아니 자, 둘 사이에 손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지 말라요. 하지 말랬잖아. 쉬는 시간에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잖아. 자. 아니 갸업 중이 아니라 하지 말랬잖아. 손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중에 답은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 제가 놀리지 말라 분명히 진짜 쉬는 시간 진짜 진지하게 그럼 말했어요. 77번이라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안 할 건데. 그럼 177번에. 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네. 777. 아 둘이 왜 그래? 아 쉬는 시간에 진지하게 자. 말했잖아. 진지하지 않아보는. 너 맨날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하지 말라니까. 자, 나만 그러면 말고. 너만 알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미안. 아유 좀. 쉬는 시간에 둘이 해결해.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이야 지금은. 나 양옆에서 자, 안 먹는 둘이 밥 먹고 나중에 해결해. 자, 그러면 손이 떨어지기 직전에 두 사람의 속력의 비는 얼마가 될까? 속력의 비는 얼마일까? 또 두 번째 질문. 자, 두 사람이 손이 떨어지기 전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너무 쉬운데? 그래? 그럼 지우가 그때가 얼마일까요? 일단 소리 떨어지기 직전에 두 사람의 속력의 비는요 귀여워. 4대 3이에요. 그거 이게 저예요. 저거 되게. 그리고 두 사람의 이동 거리는요 이거 각각 구하는 거죠. 이거. 아야 두 소리 났어.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가 V예요. 아니 X. 그럼 V는 뭐예요? 속력이잖아. 그럼 너무 쉬운데? 우리 담이 복습단 해갖고 V가 뭔지도 모르면 어떡해. 아니에요. 어? 유담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니 저 이미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고 정신 차릴 거야. 제 정신이 정상이에요. 정상. 심각하잖아. 저게 어? 잠깐만요. 제가 너무 대단한 걸 발견한 거. 잠시만요. 몇 미터나 몇 미터나 돼 있어요? 너비 여기서 300m요? 65cm. 30cm, 65cm, 300m야. 아 야, 저기요. 너는 지우 팔이 그렇게 길어 300m 있는데 너 지우가 가제트인 줄 아니? 아무튼 저거 아니요 지우는 팔다리가 길어요. 비율이 아주 좋아요. 지우. 몇 시간 좀. 아니 근데 60kg랑 45kg 좀 심했는데. 60kg가 아니야. 아 내가 키가 컸으면 45kg 괜찮은데. 저 뒤로 밀린 거리 말하는 거죠. 담이 15, 지우 20 나왔는데 내가 본 거예요. 잘못 봤어요. 아이고야. 저 나왔어요. 15랑 32.5요. 15랑 31점 하는데 어떻게 65가 나와? 한 10cm 거리였는데. 그러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오, 선생님 이거 좀 힌트 주세요. 비례식을 성질로 구하는 거예요? 아 쌤! 잠깐만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 20 아닌가? 잠깐만요 어? 기다려주세요. 15, 20 아니에요? 15, 20으로 내가 말했다는데. 17, 13이 잘 봐봐. 담이가 얼마고 지우가 얼마인지. 저게 그럼 M1을 45로 두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제발요. 저 속력비가 4대 3이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20, 15예요? 하나 20이랑 20이라서 답이 이걸 가지고 있구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m 저 7분의 195대 나 그렇게 구했다가 바로 n 틀렸어. 지우분의 n 단위가 되지. 따라서 60분의 45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설명이니까 이쪽이 첨자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이쪽이 v 단위분의 v 지우가 되겠지. 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이 b는 얼마가 되니? 자, 지우의 속력은 얼마? 3대. 자, 다미의 속력은 4가 돼버리지. 따라서 다미의 속력 대 지우의 속도는 얼마가 돼버려? 나는 3대 4. 4대 3이 돼버렸지. 3대 3인데 이거 3대 3이잖아. 자, 또 마찬가지야. 자, 얘는 60분의 45라는 값은 x 다미분의 x 지우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b도 몇 대 몇이야? 4분의 3이 돼버리지. 따라서 x 다미 대 x 지우는 얼마? 4대 3이란 말이야. 근데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버리지? 15예요. 35cm가 돼. 15에서 그렇다면 이동한 거리가 4대 3이 돼야 되니까 전체를 7등분해서 4대 3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단위의 이동 거리는 얼마? 20cm고 지위의 이동 거리는 얼마? 15cm라고 해요. 30cm 합이 30cm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뭐야? 지우 정답, 현우 정답. 그래서 저는요?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너 틀렸다. 틀렸잖아. 아까 맞았는데. 뭘? 20. 20, 15가 아니라 15, 24. 너 20인가 32.5가 나왔잖아. 맞아. 그래도 15는 나왔었어요. 15 나온 건 내가 처음에 15, 20. 아니야, 나 15랑 32.5. 나 진짜 빨리 했어. 우리 쉬는 시간 해결해. 아니, 일단 그래서 해결할 더 사람이야. 근데 답이 15 나왔으면 풀 수 있었는데. 15는 나왔는데 안 근데 15 아, 나왔는데. 근데 차이는 상관없는데 풀 사람이 진짜 있어. 그러면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 또 유명하대요. 우리 힘의 평형 여기까지 한번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거 같아. 있었는데 아닌가? 네, 안 했어요. 자, 둘의 평형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쪽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F1이라는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요. 이때 이 힘과 정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F2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대요.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F1하고 F2가 같아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방향이 달라요. 반대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얘는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 힘들의 합이 0인 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 평형. 드림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드림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힘이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지. 같아야 한다. 자, 두 번째, 두 힘이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 세 번째,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F1 더하기 F2는 뭐라고 쓸 수 있다? 0이라고 쓸 수 있다. 만약에 같은 작용 손상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이때 이쪽 방향으로 자 F2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크기로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대? F1이라는 힘이 나타났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저게 방향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얘가 90도에 회전을 하겠죠? 네.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의 평형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즉 힘의 평형 관계가 되면 얘는 이래야 돼.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됩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분의 평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힘의 평형 관계를 비교해보자. 조금 전에 우리 힘의 작용 반작용 관계 봤잖아. 네. 작용 반작용 관계를 봤더니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땠지? 아니 같았지. 같았죠.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나타났어? 반대였단 말이야. 똑같아. 그리고 같은 작용 손상이 또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힘의 평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정지분 가족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도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그림의 평형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몇 법칙 하는 거예요? 3법칙 하고 있어요. 이 법칙은 안 해요? 이 법칙은 이거 다 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법칙 가족도 법칙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가 말 했습니다. 책에 있는 건 다 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활용하는 거. 활용하는 것은 다음 단원에 있어서 일단 작용 반작용 본 다음에 다음 단원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오늘 살펴보고 아마 오늘은 다 못 볼 것 같고 오늘 일부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단원 문제와 다음 단원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해 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숙제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있지요. 오늘 일단 숙제를 드릴게요. 안 오늘 됩니다. 바로 뒤 오늘 뒤에 한 장. 숙제는요. 바로 뒤에 한 장. 뭐라고? 바로 뒤에 한 장. 아 근데 숙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다 틀릴 것 같은데. 55쪽까지입니다. 38부터 55까지요. 55쪽까지요. 네? 네? 38부터 55까지요. 불러? 55쪽까지요. 55쪽까지요. 좀 되게 나쁘셨어요. 아 근데 이건 좀 아니고. 저희 진짜 딱 이틀 지나오는데 응? 3일 틀려. 아니 이거 문제풀이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야. 물리 숙제하는데 보통 주기가 선생님 그럼 저희 여기까지만 내주시면 안 돼요? 스스로 실력을 펴기 전까지만. 네. 아, 우리 하부터 다 하죠. 하부터 다 하죠. 하부터 하고. 아무렇다는 하지 말고. 그럼 괜찮다. 아 이거 창의력 토론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괜찮다. 네, 아니야. 나중에 나 걔네들은 너네가 영작을 할때 써봐. 영접이 여기하고 없는 다 배운 다음에 물리를 다 배운 다음에 따로 풀어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여기하고 여기 뒤에 스스로 실행 놓치기 하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개념 따지기 문제만 하시면 돼. 쌤 전기도 물리예요? 그치. 자 그러면 불면 평형 관계와 작용 반작용이라는 불면 평형 관계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에 이런
주먹이요. 손 같죠? 에? 네, 손 같아요. 저거 그거 같아 돌. 근데 손에 뭐가 살이 많이 돼. 살이 우와 쪄냐고요? 근데 진짜 잘 그리신다. 담이 손이에요. 아, 그런 이해는. 쌤 좀. 아 뭘 이해돼. 자 이쪽에 자 담이가 용수초를 잡고 있대요. 답이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져. 미담이라고 해주기.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어머 이때 선지. 자 예쁘게 여기에 그리는지. 물체를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손이 너무 못생겼어. 자 이때 어떤 힘들이 나타나는지 생겨서 모르겠네. 첫 번째 자 손이 용수초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용수초는 또 손을 당길 수 있겠죠. F2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용수초는 추를 당기고 있죠. F3로 당기고 있고 추는 용수초를 당기고 있어요. F4가 있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가 있어요. F5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5가지 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힘들의 이름을 누가 누구를 당기거나 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통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풀었을 줄 알아야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번호 쓰지 말자. 여기 F1이라는 힘이 있어요. F1이라는 힘은 뭐가 되지? 몸에서 손을 잡아당기고. 담과 용처를 당기는 힘이 돼.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공원은 자, 손이 용처를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F2는 용수철이 손을 당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수철이 이게 맞나? 자, 위로 용수철이 당겨지는 손을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위로 당겨는 거하고 자, 세 번째 하는 거. F3는 용수철이 뭔가를 끌어당기는. 추를 당기는 거지. 아 추렸어요? 저기 뭐라고? 녹말이라 했어요. 녹말? 제가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 이건? 저 뭔가를 목마? 뭔가 뭔가. 무언가. 나 녹말을 잡. 나는 녹마라고 들었어. 녹마가 뭐예요? 녹마? 녹마. 쓰레기나 못 쓰는 곡물 같은 걸 녹마. 아니 그런 단어를 지혜는 똑똑하니까 했어. 옛날에 녹마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거 있으니까. 녹마주의가 뭐냐면 등에다가 큰 대나무 소쿠리를 메고 집게를 갖고 다니면서 휴지 같은 거 맞아요, 저 봤어요. 이런 거를 집어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거를 곡물상으로 가져가. 곡물상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모아서 종이나 고철 같은 거를 팔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녹마주의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릴 때 굉장히 많았어. 저 어릴 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녹마주의 저 사람들이 궁금했다고. 녹마주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선생님 방금까지 설명하셨어.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그냥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 줍는 사람. 아 그러면 지우는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요. 어릴 때 많이 봤으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거니? 저 아니 환생한 거예요. 선생님 중국어. 지혜 소설 다 썼어? 나 소설 이 궁금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옛날에 선생님이 어릴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거지들이 많았단 말이야. 어떻게 생계를 끌어갈 수 없어가지고 거지 죽어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거지 중에 왕이 하나 있었어 우리나라에. 네? 김춘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춘삼. 이 사람이 들어봤는데. 거지들을 갱생하는 단체를 만들어. 거지 단체를 만들어. 이 거지들이 옛날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힘 조직이 있어가지고
김두한도 어쩌지 못하는 조직이 김두한이 거지 뭐야? 조직이야. 김두한이 뭐야? 야, 김두한? 그 깡패 있잖아. 그 김좌진 장군의 아들. 그 어쩌라고 재밌. 총살이 돼서 저그 냈던. 한국인의 백명 위에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이거 이상한 거 있잖아. 근데 이 김추삼이라는 사람이 이 거지들을 모아갖고 재활을 꿈꾸면서 만든 단체에서 이 버리는 고철 같은 거를 주워다가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연구가주의가 굉장히 많았어. 저희 때 진짜 더럽게 많았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동네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습관이 깽판 부리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동네 애들이 막 약 올린대요. 거지래요, 거지래요. 원래는 거지였는데 지금 거지가 아닌 사람들한테 거지라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애들 쫓아와서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선생님 어릴 때 이런 넉마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우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넉마라고 했거든요. 아이 자, 진짜.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자, 그 다음에 F4를 사용해보자. 진짜 근데 용수철을 당기는 거나 추를 당기는 거나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아요? 또 설명 안 들어.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거하고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용수철을 손이 용철을 당기는 거, 손이 용철을 당기고 있고 용철이 손을 당기는 건 용철이 손을 당기는 그러면은 거고 손을 이렇게 그냥 해도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힘에 그럼 손을 안 잡고 있으면 툭 떨어지잖아. 그게 당기는 힘이에요. 선생님 근데 잠시만요. 저 그 반박할 게 있어요. F 아니 자, F4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추가 아니 안 보는데 뭐가 아 선생님 진짜. 딱 한 번만요. 저도 궁금해요. 자, 추가 용철을 당기는 힘이다. 유격! 아 깜짝이야. 자, F5를 한번 살펴보자. F5는 잤냐? 추의 무게야. 추의 무게면 누가 누구를 당긴다는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지금 지금, 와서를 당기는 지금. 누가 G. 추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 추락서랑 그래서 중력이 그 G. 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 같은 거 못 이겨왔나니? 근데 저거 F3는 손이 잡아당기는 힘 더하기 용수철 수를 당기는 힘. 잘 보란 말이지. 그냥 일단 보고만. 맞죠? 자, 여기 나타나는 이 힘들은 말이야. 줄줄이 연결돼 있지. 네. 맞아요? 애들이 줄줄이 연결돼서 이 힘의 크기가 모두 힘의 크기가 모두 다 같아. 한 일렬로 연결된 중력 방향 일렬로 연결된 모든 아이들은 힘이 다 같아요. 오케이? 힘이 같더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이야기해 보자. 평형 관계를 보는데 등의 평형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등의 평형 관계에서 자,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 그렇지? 맞아? 한 물체를 얘가 당기고 그 물체를 또 얘가 당기는 거야. 그러면 힘을 당기는 대상이 어때? 같지? 네. 그래서 쉽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장을 읽는 거야. 힘에 관해서 문장을 읽는데 목적어가 뭔지 알고 있어요? 대상이요. 네. 문제 대상. 을이 붙은 아이들이 목적어가 을에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 목적어가 같은 자, 경우를 우리는 두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목적어 같은 문장을 한번 찾아보자. 자, 손이 용수철을 당기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용수철을 당기는 게 뭐야?
자, 추가 용수철을 당기고 있네요. 없죠? 네. 왜 안 그래? 네. 그러면 같은 대상인데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 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를 이렇게 본다. 첫 번째, 자, 용수철이 대상이 됐을 때, 자, 얘는 F1 더하기 F4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목적어, 다른 목적어 찾아보자. 자, 추를 당기는 힘이 있었어, 그치? 용수철이 추를 당기고, 자, 그리고 지구가 추를 또 당기고 있지. 네. 지구가 추를 당기고 있대. 그렇다면 대상체가 추야. 추에 대해서 힘의 평형 관계 갖게 하는 게 뭐야? F3 더하기 F5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목적어를 갖는 경우에는 두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표현해 주게 근데 되는 거야. 질량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향사가 질량이 여기서 질량이 뭐가 아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 힘이 그러니까 대상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물질. 근데 저거 주어? 주어가 다르고 목적어가 같은 거야. 근데 힘을 주는 주체가 다르잖아. A가 C를 당기고 B가 C를 당겨서 A와 B가 작용한 힘이 크기와 방이 반대고 같은 작용소등에 작용해서 두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거야. 이때 목적어는 C가 되는 거지. 자, 한편 이번에는 두 번째 작용 반작용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 좀 전에 작용 반작용은 1이 2를 당기면 2도 2를 당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A가 B를 당기면 B도예요. B가 A를 당긴다. C가 D를 밀면 B도 D도 C를 민다야. 살펴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주어가 있는 자리하고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말을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주어를 목적어로 보내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까? 손이 용수철을 당기고 용수철이 손을 당긴데 두 힘의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두 힘에 대해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손과 용수철 사이에서 손과 용수철 사이에서 자 어떤 관계가 있어? F1이라는 힘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네. 자, 한편 두 번째 또 주어 목적어 바꾸는 아이가 있어. 선생님 근데 F 또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냐면은 저게 그림에 표시해줬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지? 그러게 그런 질문은 또 뭘까? 거기 이제 지금 시작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공부를 차분하게 꾸준히 저 해줘야 돼.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해서. 이기지 마. 저 진짜 새벽에 물리고 저 진짜 공부해요, 쌤. 밤이야. 저 진짜 공부해요. 밤이야. 저 진짜 공부해요. 수학 공부를 하겠지. 네? 물리 공부를 안 하잖아. 수학 공부 안 하고. 다 안 해? 네. 우리 다미는 다 안 해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수학 공부해요. 기하 공부 많이 해요. 기하만 하잖아. 약분한테 얘기해. 아니, 약분이지 잘해요. 저희 실력 점수 풀어요. 밑에 거구나. 그치? 실력 들어서 시력 점수 푸는 이유는 시력이 없어서 푸는 거지? 아니, 생명쌤이 실력 등록하는데 이 나누기 일을 못하네요. 나 이 나누기 0이란 적 없어. 실력 등록하는데 이 나누기 일을 그게 못하네. 시력 점수가 안 나오거든. 이나는 그러니까 시력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시력정서를 배우기 한참 전에 시력정서가
더 중요한 그 초기 기본 단계에서 너 중2 거 모르잖아. 나 중인 거 몰라. 근데 그거랑 집에서 똑같이. 다 했어 집에서. 그거랑 똑같이. 다 했는데? 다 알아? 자, 아마 구의 부피는? 나보다 못해. 3분의 4 4분의 파이 4 R 파이 세제곱.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9의 건널비. 야 근데 구형피 1학년이랑 팀인데? 9의 아, 건널비.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 구형은 4파이 알지? 쌤 중2 이게 뭐가 있지? 근데 제가 더 잘했어요. 구의 건널비 이용해서 맞아. 구의 부피 구할 수 있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아니, 건널비 이용해서 부피 구할 수 있네. 건널비를 이용해서 뭐 곱하기 3만 건널비가 뭐더라? R분의 3하면 되잖아요. 아,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아? 그 대원이잖아. 대원의 4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봅시다. 그냥 몰라 진짜? 이미 뿔의 부피가 어떻게 되지? 구형피는 몰라요. 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다가 기존 부피 3분의 1 S 곱하기 H지. 네. 근데 굴을 쪼개는 거야. 혹시 무화과 열매 먹어본 적 있니? 네. 저 무화과 진짜 좋아해요. 무화과 진짜 좋아. 딱 걸려봐봐. 아. 동그란 녀석이 딱 갈라지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구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축구공하고 비슷하잖아. 축구공은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구다. 표면을 갖고 있잖아. 대충. 귀여워. 그때 얘네들을 다 펴봐. 펴보면 여기 뾰족한 아이가 나오겠지. 네. 그럼 이 면적은 얼마야? 표면적이 될 테니까 4파이 아, 얼 제곱이잖아. 이 높이가 얼마가 되지? 얼이 되겠지. 네. 네. 맞아? 네. 그렇다면 이 녀석이 갖는 전체 총 부피는 이거 곱하기 3분의 1 얼이 돼버리겠지. 네. 네. 3분의 4파이 얼 세제곱 되잖아. 와. 깜짝.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또 두 물체가 있어. 목적어 정박이나 이거 또 있어. 자, 용철과 추워. 추 사이에서 용철이 추를 당기는 힘과 추가 용철 당기는 힘이 주목적어가 바뀌어 있대. 자, 그래서 얘는 용수철과 추 사이에서 용철과 추 사이에서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F3라는 힘은 마이너스 F5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돼서 자,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이다. 자, 퀴즈. 잠시만요. 잠시만요. 퀴즈. 저 맞추고 싶어요. F5의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저거 왜 F3예요? F4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추가 용수추를 당기는 거니까 F4가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거 주어가 잘했어. 맞았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진짜? 아, 그런 거죠? 진짜요? 아니 거짓말. 그 차연우는 멍청입니다. 나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자, F5의 반작용은 뭘까요? F5의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F5요? F5는 F3? F1 아니 F1 플러스 F3 플러스 F1 플러스 F3 F3 마이너스 중간 교환법칙 갖고 온 거. F1 더하기 F3요. 겸이야. 대답할 사람 너밖에 없다. 네? 너만 F1 아, 근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는 마이너스 F5 F5의 반작용이 무슨 F5야? F1 더하기 F2 네.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빼기 F5. 뭐야? 아, 근데 F. 근데 맞죠? 그 F1 빼기 F3 저 접근했죠? 택도 없는 소리가. F4 빼기 F3 1이라 힌트 주세요, 힌트. 아, 적당해. 아니 힌트 뭐야 주세요, 힌트. 정의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작용 반작용. 아니. 추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했는데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분된다고 얘기했는데 F3 F2. 정의는 아는데. 그거 알면은 다 아는데 그럼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반작용이야 어떻게 얘기했어? 그거 말하는 거. 주어 목적어 바꾸라고 그랬잖아 귀여워. 네. F5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 오늘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가끔 어. 똑같이 해. 똑같이. 저 지금 그거 알고 저거 다 정리해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려고 그게 생쇼하고 있어. 바로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이다 저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당연히 무슨 내가 뭐냐는 거야 저 식으로 나타내야 돼? 아니 왜냐면은 저기 위에도 다 그런 말 하지 그럼 마 당연한 거 못 아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아니 거지? 진짜 추가 너무 아니 쌤 당연한 안 거잖아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의 어디가 반작용이면 반대니까 추가 자, 지구를 그래서 책으로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들어갈게 아 그럼 당연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으로 어떻게 아유 시끄러워 값이 F5랑. 운동 제3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용 반작용 법칙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게 힘 FAB를 가하면 물체 B도 물체 A에게 크기가 방해 반대의 힘 FBA를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런 힘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서 이런 힘들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F1은 A가 줄을 당기는 힘이고 F2는 줄이 A를 당기는 힘이며 F3는 줄이 B를 당기는 힘이고 F4는 B가 줄을 당기는 힘이야. 작용 반작용인 두 힘의 관계는 F1과 F2가 되겠지. 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힘의 평형 관계인 두 힘을 살펴보면 F1과 F4가 여기서는 줄을 당기고 있지. 서로 목적어가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힘들이 관계인데 그거보다는 FAB가 마이너스 FB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이 파트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특성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작은 물체를 잡아당겨도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서로 같다. 작용 반작용의 예 로켓이 기체를 밀어내는 힘은 기체가 로켓을 밀어내는 힘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의 힘이지. 맞아? 그래서 주어 목적어 바뀌어 있지. 그래서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예야. 이거 비슷하게 생물에서도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오징어요? 오징어는 아 맞아 오징어 우리가 주로 먹는 몸통 부분 있잖아. 거기를 외투막이라고 해. 이 외투막 속에는 내장 기관이 있고 속 영역이 비어 있어. 그래서 가위로 딱 땡땡거리면 딱 펼쳐지는데 다 비어 있는 부분들이야. 맞아요. 거기에 물을 잔뜩 채우고요. 그 입구 부분을 꽉 조여요. 조이고 이 잘 보시면 오징어 머리 위쪽에 깔때기라는 게 있어요. 그 깔때기 부분만 남겨놓고 다 꽉 조이는 거야. 그럼 오징어가 물을 내뿜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깔때기를 통해서 내뿜게 돼. 그 반작용 오징어가 쭉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지. 오징어나 문어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까지 해봐야겠다. 또 오징어 있어? 저희 아빠 낚시 저희 아빠 낚시 진짜 좋아하세요. 상오징어 있어? 아니요. 잡아오면 되지 아버지가 봐. 근데 보통 저희 낚시로 오징어를 잡아요. 갑오징어도 있고 그냥 오징어 좋아하고 문어도 근데 엄청. 살아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요? 그 아이스박스에 물 이렇게 해서 얘들이 뿜어야 되는데 뿜어야 죽은 아이가 어떻게 물을 뿜을 수 있어? 근데 오징어들이 성격이 급해서 낚시도 잡은 아이들을 잡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다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물 실험을 해야겠네. 오빠 쫓아서 낚시 가면 되겠다. 그래야겠다. 그럼 그건 안 해요. 대신 물표 TV를 조회수 높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브이로그 찍어서 그 수익 창출 얼마나 돼? 사람이 땅을 미는 힘에 대해서 땅이 사람을 밀어주는 힘이 있어. 이게 둘 사이의 마찰력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야. 만약에 마찰이 작다면 사람이 땅을 미는 힘이 어때? 작아요. 작겠지. 그래서 땅이 사람 미는 힘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마찰이 적은 길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네. 원고주춤한 자세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한편 자 자석에서 S극이 N극을 당기는 힘이 N극이 S극을 당기는 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두임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비교 얘기를 한번 보자. 힘의 평형. 자, 작용 반작용 모두 두임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한 작용선상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이거에 대해서 특징.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으로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같다. 반대로 작용 반작용은 물체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를 바꿔 써주면 반작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 목적어를 바꿔 써주면 반작용이 된다. 자, 거기 보니까 책상과 물체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지. 책상과 물체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을 살펴보는데 책상에 A에 작용하는 책상에 A를 떠받친 힘이야. 반작용은 뭐야? 반작용은 A가 책상을 누른 힘이지. 주어 목적어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한편 A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 A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 작용 반작용이지. 자, 목적어가 같은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책상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힘의 평형관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쪽에 작용 반작용에 의한 몸무게 변화야. A와 B가 몸무게가 W1, W2가 돼 있대. 근데 A라는 친구가 장난으로 B를 누릅니다. B를 누르게 되면 B는 무게가 증가하겠지. 누르는 힘만큼. 그거에 대해서 A는 무게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감소하게 될 거야. 누르는 힘만큼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쪽 문제들 개념 다지기와 그리고 스스로 실력 높이기를 다음 시간까지. 근데 하부르타는 왜 안 하는 이거 거예요? 개념하고 어렵다고. 하부르타는 나중에 너네 연대학교 가거나 어떤 시험을 볼 때 그때 한번 풀어보시단 말이야. 이거 개념하기도 푸는 거예요. 개념 확인은 당연히 푸는 거 아니야? 그럼 3.4부터로 바꿔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 선생님 왜 제 목소리랑 담의 목소리랑 구별을 못 하세요? 그니까요. 시끄러워서 네? 소음도가 똑같아.